좀 뭔가 이제 어떤 트렌드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안 좋다고 그럴 때 뭐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전기차 침투율을 다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2차 전지 쪽은 악재가 아니에요. 호재죠. 뭐 밸류 조정 뭐 이런 쪽도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성장이 꺾인다는 논리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뭐 분위기 보면 장중 흐름도 그러고 그냥 종가 고가식으로 이렇게 쭉 가긴 가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뭐 테슬라는 영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테슬라 진짜 많이 폭락해요 요새. 네, 좀 뭔가 이제 어떤 트렌드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저희가 전기차의 대명사, 뭐 혁신의 대명사라고 하는 테슬라가 이제 뭐 여러 악재들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특히 뭐 생산 중단, 잘 나가는 모델 생산 중단하고 가격도 인하하고 한국 시장도 가격 인하합니다. 보니까 딜러들이 보낸 문자 보니까 한국 시장도 어제 짱가로부터 제일 비싼 모델 900만 그래 봐야 억대에서 0.9%. 네, 이 정도 하락하는데 그만큼 이제 재고가 쌓여 있다는 얘기겠죠. 네, 재고가 좀 넉넉하다 보니까 빨리 밀어내기 위해서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모델을 보면서 좀 사람들이 이제 식상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기술하고 전기차하고 딱 다 좋은데 이제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아이오닉 6 멋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자동차사들이 이제 자동차 대기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한 달, 1년 걸린다는 거 이제 보니까 9개월, 6개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내년 한 5, 6월 달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좀 이제 분산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임 대표님은 전기차 사셔야지 한 대. 저요? 네. 전기 자전거는 한 대 살 생각이 있어요. 네. 저는 네. 자동차를 굳이 필요성을 못 느껴요. 뭐 시내에서 살고 네. 그냥 하여튼 저는 BMW, 지하철과 택시, 걷는 거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쓰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꼭 기사가 있어야 되는군요, 다들. 아니. 네. 전기 자전거도 기사가 대표님 모시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저기 언덕길에서 페달 좀 밟아주세요. 이거예요? 내리셔서 밀어주시죠. 이러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 대세가 약간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그럼 이제 다 좋다.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가 하락한다. 지금 이 논리죠. 근데 이게 틀린 논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테슬라만 바라보면서 2차 전지 쪽이 거기 납품한 게 지금까지는 주된 모멘텀이었죠. 근데 다른 브랜드들이 막 이제 전기차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거기도 LG에너지솔루션, 이쪽에는 삼성 SDI, SK온, 어차피 중국은 그쪽에서 놀 거고. 지금 이제 침투하는 게 유럽 쪽으로 좀 침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LFP 배터리가 NCM 계열하고 차이가 뭐 40% 나서 이쪽이 싸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쪽도 원자재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 10%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물론 LFP 같은 경우도 안전하고 뭐 예전에 가성비를 보면서 썼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굳이 LFP를 써야 돼? 라고 하면서 NCM 계열로 고객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또 판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북미 쪽 바라보면서 이제 북미 쪽에 다른 테슬라 빼고 나머지 전기차들도 막 성장하기 시작해서 전기차 침투율을 다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2차 전지 쪽에는 악재가 아니에요. 호재죠. 호재. 소재 쪽에? 소재 쪽에도 그렇고, 배터리 회사 쪽에도 그렇고. 그래요? 네. 그렇지.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경쟁이 심화되니까 거기는 좀 힘들어도. 그렇죠.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테슬라 말고 우리 거 사세요 막 이러면서 마케팅비 막 하고 뭐 갑자기 뭐 우리 임 대표님 같은 이제 멋진 중년의 남성이 머리 휘날리면서 막 전기차에 딱 타는 거 이거 나오고 달려 오빠 이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달려 오빠. 네. 아빠겠죠. 달려 아빠 붕 하고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비용은 좀 들어도 다양화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럼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선 더 수요가 늘어난다는 쪽이다 보니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시장은 항상 보던 것만 보는지 이제 아마 이제 슬슬 변화가 나오게 때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는 네. 계속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심리가 확 죽어드는데 네. 또 달라지면 또 그래 너무 빠졌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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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또 확 들어가니까. 딱 LG에너지 솔루션 보게 되면 그겁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63만 원 막 찍으려고 했던 게 지금은 50만 원대입니다. 그 사이에 딱 정확하게 한 달이에요. 한 달 사이에 뭐 2차 전지 회사 망했습니까? 뭐 전기차 뭐 폭망했나요? 아니잖아요. 뭐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주가를 20~30% 하락시킨 요인들은 단순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뭐 좀 비싸라고 하는 논리였던 부분들. 뭐 그리고 조정 좀 받아야지. 막상 이제 조정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또 악재 쏟아지죠. 그럼 저희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악재 이렇게 쭉 재료 보면서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역시 안 사야 돼. 역시 고점에 따라가면 안 돼라고 있다가 또 마음 턱 놓고 있다가 또 지나서 전기차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악재만 막 쏟아지다가 갑자기 또 호재만 막 나와요. 그럼 주가가 다시 60만 원대 들어와요. 그때 샀어야 됐는데 항상 이 패턴으로 지금 저희 한 3년 동안 바라봤던 2차 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안 좋다고 그럴 때 뭐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모멘텀이 어떻게 돌리느냐 이런 거 좀 챙겨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네.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네. 뭐냐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됐든 뭐 그쪽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다 고점 대비 한 50% 60% 빠졌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까지 잘 버티는 게 테슬라였거든. 네. 근데 테슬라도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주식도 삼성전자니 뭐니 뭐 다 해가지고 고점 대비 40, 50 빠졌잖아요. 이제까지 좋았던 이 주식도 혹시나 네. 키 맞추기 현상으로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 때문에 올해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아이고 이건 연봉이네요. 예. 가장 올라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그들이 하고 있죠. 기관들. 기관들. 네, 거의 외국인들은 시각 변화 없어요. 계속 여전히 비중 이 정도 유통 물량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사야지. 물론 내년에 또 상장한 지 딱 1년 됩니다. 그럼 1년 됐을 때 마지막 이제 보유예수 딱 풀리죠. 그것 때문에 불안감 뭐 그러면서 기관들은 신났죠. 어디 물량 나와봐라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미리 팔자 공매도 가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난번 6개월 때도 그랬어요. 지금 상장한 지 딱 6개월 때도 이때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년 때쯤 되면 보유해서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또 거의 저점 나오겠죠. 큰 거 없는데 지금 왜 팔아?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큰 보유수가 해결되는 기간에 근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점이 마지막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거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네. 네, 이번 또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럴 때마다 심리 위축시키는 요인들은 나오지만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는 또 나중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투자만 끝나게 되면은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가 LG에너지 솔루션을 넘어갑니다. 네, 지금 중국 쪽의 업체들은 이제 성장할 만큼 다 성장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공급 과잉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 그들끼리 했던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피 튀기는 싸움.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우리는 그냥 팔기만 하면 돼. 뭐 어차피 보조금 있으니까. 근데 보조금도 이번에 중국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내년도 연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소비 막 심리, 내수 소비 권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경향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성장에 대해서 어떤 이어가던 논리가 뭐 잠깐 또 1분기, 내년 1분기까지 좀 주춤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과했던 뭐 밸류 조정 뭐 이런 쪽도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성장이 꺾인다는 논리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2차 전지 특집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좀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가 예. 한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예. 찐시황에서 미리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런 라이징 스타 한번 보자라고 하면 쫙 하고 또
하고 나니까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 그래서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 주식 네. 실력 있는 분은 지금 바로 캐치를 하고 네. 아 그래 이해를 하고 탁 치고 들어가서 탁 치고 먹고 나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아직은 좀 실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관심 종목에 두고 상승 논리 요것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고 한 달이고 지켜보다가 네. 빠졌을 때 네. 근데 그 논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그때 저점에 그렇죠. 들어가서 파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좀 한 템포 늦추는 게 그게 제일 오히려 좋죠. 돈을 버는 게 아닐까 네. 급하게 오늘 저거 얘기했네 바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저희 같은 사람 그렇지. 이런 놈들이고 그렇지 네. 우리 막 손가락질 하시네요. 네. 아이, 손가락질은 예. 손바닥질 어쩐지 넓어 보이시더라고요. 역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공부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때 나왔던 종목들의 변화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또 중요한 오늘 범위 그러니까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 이런 게 견인하면서 참 어려운 자리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 빠져요 이런 자리.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철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돼라고 하는 거를 지금 벌써 이때 처음으로 돌파한 게 11월 10일이다 보니까 한 달 넘게 이 자리를 지키는 있군 있는데 그럼 이게 이 철의 장막 효과로 오늘 이제 밤에 CPI, FOMC 이거를 안고 그냥 쭉쭉쭉쭉쭉 올라가 줬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저희 이 중요한 이 검은색선의 정체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그럼 반대로 두터운 매물벽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한 고생을 적어도 한 3개월 하겠죠. 그러니까 이탈하면 솔직히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노력을 한 달째 넘게 지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기대를 좀 보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는 지지한다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완전히 거래대금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거는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거래대금은 거의 지금 처지어로 가는데 거래량 쪽은 약간 이제 변화가 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미국과 똑같이 이 검은색 선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55일선 이 자리에서는 또 지킵니다. 지켜서 지금 기준은 미국과 거의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자리.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자리 나스닥과 함께. 그래서 이 자리 쪽에서 고개를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2370 안 깨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그럼 이 효과가 오늘도 나스닥과 함께 쓱 돌아와서 이제 2400 넘고 2430 넘어서 제자리로 이렇게 쭉쭉 가는 거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첫 시험의 단계가 이제 각종 이벤트와 함께 이제 보여지겠죠. 네. 양봉을 믿으세요. 양봉 하창봉 선생님 오늘 창담하고 나갔어 아까. 계좌에 잔액도 없으신 분을 자, 네. 우리 PD 저 레시피 한 잔 사드려가서. 네. 1+1인데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그럴 네. 때 있어요. 나도 네. 우리 어디 이게 왜 지갑에 현금을 안 넣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어디를 가가지고 딱 하는데 얼마더라 7,000원 8,000원 이래서 낼 때가 있어. 네. 근데 진짜 10,000원짜리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저기 잠시만요. 제가 저 은행 가가지고 돈 좀 계좌에 찾아오겠다. 재드릴게요. 제가 어제 무슨 재건축 동의서 한다고 신분증 카피가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그걸 급하게 가가지고 문구점에 갔더니 카피했더니 100원이래요.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이 없어. 제 집 앞인데 좀 이따 갖다 드리면 안 돼. 아직까지 빚져 있습니다. 문구점에 100원 꼭 갖다 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100원 가져도 돼요. 500원 드려야지. 1,000원 드리려고요. 그냥 죄송해서. 네. 네. 그래요. 아유, 여의도가 드디어 재건축이 되는군요. 아이 한 30년 동안 농물과 이 빗물 넘치는 거에 살던 심정으로서는 그냥 그렇습니다. 저기 빨리, 예. 아까 어느 분이 우리 저 김민수 대표 저 강한 체력이 부럽다고 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체력의 원인은 철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철분을 철분 많이 드세요. 샤워하고요. 철분으로 끓인 라면 맛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네요. 우리 저 연말 그 특집 때 우리 잡담 많이 합시다. 그때는 공부만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원래 잡담은 아침 잡담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저 30일 날 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도 우리 방송을 하잖아. 예, 그때 예. 우리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합시다.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예. 연말 입털기 특집. 그래, 입털기 특집. 네. 그래서 오늘 어제 보니까 제약주가 움직입니다. 네. 제약주가 움직이는데 중국 감기약 사재기 열풍 이쪽 저희 많이 겪었던 거죠. 똑같이 중국에서도 나옵니다. 제약주가 강세가 보이는데 영진약품, 국제약품 이런 거 왜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냥 원래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뜬금없이 올랐다 뜬금없이 확 빠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진약품은 저 재무구조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예전에 큐텐인가 아니 뭐 무슨 자임큐텐. 자임큐텐. 네. 뭐 그걸로 또 한참 올랐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 이준기의 뭐 무슨 남자는 피부가 뭐 어쩌고 별로 효과도 없던데. 그분이 원래 태생이 본투비 내추럴 스킨이에요. 근데 저희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네. 이게 보니까 기관들이 막 사면서 뭐 이런 변화 나오는 것 같은데 무시하십시오. 이거 계속 따라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패스. 그나마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미약품이 그나마 이게 북경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한미약품에서도 뭐 항생제 뭐 이런 거 만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 나오게 되면 원래 수혜는 이런 쪽입니다. 근데 시총 뭐 조다 3조 3천억짜리 테마주라고 해서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약주가 쓱 하고 오랜만에 움직이는 기존 나온다라는 쪽인데 제가 보기엔 일단 대한약품이 눈에 띄는데요. 이 회사는 수액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액도 왜 저희 혹시나 병원에서 맞게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 혹시 뭐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항생제랑 좀 취약하신 분들은 그걸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니까 여의도에서도 그게 되게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비타민 넣고 그 수액 맞고 1시간 있으면은 몸이 가쁘네 이러고 뭐 소개 막 시켜주시는 분 그게 체력의 배경은 아닙니다. 네. 그 병원에 요새 네. 그게 그 부가 수입으로 그렇다고 그게 그러더라고요. 짭짤하다고. 네. 왜냐면 요새 병원들이 경영난이 힘들어서. 네네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대한약품 수액 잘 나가지 않나. 뭐 이런 뭐 JW 중요제약도 있는데 그래도 단일 품목 쪽으로 성과내는 쪽은 이쪽이라서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3일제약인데 이쪽은 지금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쪽에서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 독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행하는 것도 있고 계량신약도 있고 두 가지 쪽으로 가게 되면 근데 워낙 주가의 등락폭이 너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서 한번 뭐 짧게 대응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원래 그리고 또 항생제의 강자는 하이텍팜입니다. 주가 많이 올랐죠. 의외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 싫고 이제 움직이는 모습도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이런 쪽이 일단 대세다라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지만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냥 짧게 본 것만 짧게 보고 나와야 되는 스타일.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엔터주는 이제 제가 좀 약간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 한중 또 외교 정상회담 뭐 기업인 온라인 화상회의 하면서 또 오늘 뉴스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또 FTA 빨리 체결한다. 그래서 또 거의 요즘 모멘텀 부자입니다. 아바타2 개봉 전날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하지만 저희는 미리 나오자. 그렇죠. 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이쪽 많이 올랐는데 거기다 더 가느냐? 더 간다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정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챙기시고 편하게 보자. 남들보다 먼저 나오자. 이런 입장 쪽으로 강했던 영화, 드라마, 영화관 이런 거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게 엔터 쪽 컨텐츠가 강세가 가다 보니까 게임주까지 올라오네요. 그래서 드디어 컨텐츠주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메이드 충격이 소화가 되는데 요즘 위메이드를 바라보면서 지금 주가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충격 나오면은 소화하고 또 충격 나오면 소화하고 그래서 누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하제일 단타 대회는 위메이드. 네, 그 단타 대회 입장을 누가 합니까? 꼭 이런데 이제 기관들이 붙어서.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때 공매도를 엄청 쳐놓고 지금 기회 되니까 쇼 커버링 나오는 단계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신규 매수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위메이드는 2단계. 그래서 지난번에 저항으로 나왔던 단계 저는 여전히 39,000원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 때가 안착해서 지금 거래는 거의 뭐 천하제일 단타대회 들어오니까 엄청 많죠. 근데 이게 39,000원대 안착해서 정상의 길로 가느냐라는 쪽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또 회사의 도덕적인 얘기들 보니까 이번에 또 대표 그 롯데타워 거기서 100억짜리 보증금 내고 뭐 또 이거 회사 돈으로 살고 그냥 있다. 이해가 안 돼. 네, 하여튼 그래요. 검수완 임 대표님 입장 쪽에서는 그렇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냐면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성장의 단계에 있을 때는 네. 리더가 더 그렇죠.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돈을 적자를 보면서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뭐 그냥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유메이드는 패스. 근데 이게 다 보니까 종목들이 넷마블 같은 경우가 또 부각을 요즘 더 받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유메이드를 줄인 만큼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뭐 너무 무거운 종목이니까 하긴 좀 그렇고요. 오히려 NC소프트 이런 쪽들이 약간 추세적으로 더 움직이고 있다. 이거 지금 빠지는 차트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이제 보강되는 차트다 보니까 여기 넘어가려고 준비하는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또 공매도의 청산 대명사 데브시스터즈죠. 이거 들어오면서 이제 코스닥 150 빠지다 보니까 청산하느라고 이렇게 난리인데 아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 55,000원대 넘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이 정도쯤에서 적당하게 한번 빼고 나온 것도 좀 좋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폴어비스 같은 경우도 참 거의 횡보하다가 이제 저점은 살짝 올리면서 고개를 싹 드는데 아마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또 한 단계 레벨업 돼서 한 5만 원대 뭐 5만 2천 원대쯤 들어오게 되면 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쭉 나오게 되면 그냥 이용하는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 네오위즈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 피해 거지. 네. 그 지스타 거기서 네. 반응도 좋고 네.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계속 밀리더라고요. 요 정도 자리 쪽에서는 아마 턴하는 게 좀 보일 것 같아요. 거래가 없고 거의 소외돼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 자리는 이게 피해 거짓이 원래 올해 말로 돼 있다가 내년으로 연기돼 있거든요. 뭐 세부적으로 보완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관건은 36,000원대 부근인데 안착되게 되면 다음 롤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너무 비중 키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조정 나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정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오위즈하고 홀딩스하고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위즈를 사야죠. 홀딩스는 네, 지금은 약간 뭐 가상화폐 쪽하고 연결돼 있게 되면은 그냥 네오 위즈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